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민간 투자자 모집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광주에 두 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여름에 열리는 광주 수영대회는 벌써부터 더위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군내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던 농촌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변을 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이 남아있는 여수에서 장군의 이름을 무분별하게 쓴 상호들이 넘쳐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이 정부의 지원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자 모집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목표대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업입니다. 국내 완성차 공장이 무려 23년 만에 세워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지지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을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에 4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고 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재정 투용자 심사할 때 필요한 그 용역비 같은 것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입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포함해서 5,75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광주은행을 제외하곤 적극적인 투자자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빅그린 산단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는 일찌감치 폭염이 기승입니다.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여름에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데 한여름에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가 걱정입니다. 폭염 대책을 세우느라 광주시와 조직에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휴대용 선풍기를 켜봐도 쏟아지는 볕과 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은 광주는 올해 벌써 두 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되게 너무 더워서 이번 여름 걱정도 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5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한여름에 열리는 광주 수영대회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 여름 광주는 33도 이상의 폭염이 38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올여름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식품안전과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야외 하이다이빙 경기장입니다. 5월이지만 이곳의 현재 기온은 32.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65억여 원 예산을 들여 수영대회 기간에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구와 하이다이빙, 오픈워터 세 가지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와 관객들이 온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외 경기장 관람석에는 햇빛을 막는 차양막이 설치되고 시내 곳곳과 선수촌에는 물안개를 피워 온도를 낮추는 쿨링 포그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 취약시설을 중점 준비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은 더위가 사상 최악 수준이었던 작년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영대회가 진행되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둘러 찾아온 땡볕더위 때문에 50일도 채 남지 않은 수영대회는 폭염과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방문객들한테는 물론이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광주를 알릴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한 홍보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 39억 명의 인구가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 대회를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동안 누적 방송 시간만 6천여 시간에 이르는 등 광주를 세계에 알릴 조로의 기회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주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을 대회 기간에 맞춰 확대 연장하고 선수촌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도 대회 기간 동안 매일 전통음악 공연과 댄스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K-팝 공연도 대회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 축제의 한마당으로 또 광주 시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 남도의 예술과 또 전통, 한국의 그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사문화권과 판소리를 결합한 체험 패키지와 맛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다이빙이 무등산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점도 전 세계에 광주를 홍보할 아이디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환경과 남도 관광지 등을 결합시킨 킬러 콘텐츠 마련과 함께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이벤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 수영대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느냐. 요거는 앞으로 조금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라는 도시가 전 세계인에게 각인돼 국제도시로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만간 보건 전담팀을 확대 개편해서 원형 보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설계와 영역 등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월 어머니들은 전담기구의 인원을 늘리고 책임자의 직급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흥에서 군내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가던 어르신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내 버스 출입문이 부서지고 보행 보조기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버스 앞바퀴도 찢어졌습니다. 승용차도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아침 8시 11분쯤 전남 장흥군 수락교차로에서 군내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뒤 왼쪽으로 밀린 버스는 안전지대 턱을 넘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90살 김모 할머니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다들이 콱 때리면서 그냥 차가 옆으로 들어가고 문을 찾으려고 유리조각에 바닥에 쓰고. 버스에는 80세 이상 어르신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같은 마을 주민들. 아침 일찍 장흥의배인은 병원 등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시는 거지. 병원에 주사 맞으러 병원에 약 타고 이제 주사 맞으러.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여수에는 장군의 이름을 딴 광장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모텔이나 해장국집에도 이름을 갖다 붙이는 등 너무 무분별하게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 도로나 공공시설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업소에도 이순신이란 글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치나 국밥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 없는 업종의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순신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없죠. 이순신이 뭐 안경 쓰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순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호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수하고 이순신 장군과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이름 함자 앞에 상호를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순신 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은 무분별한 이순신 상호 사용에 대해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구원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행적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함부로 쓰인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이지만 손쇳돌이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행법상 특별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표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일일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저희 13대 할아버지인데 그냥 애들 이름부터 될 말이야. 학원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데 그거 그렇게 좀 자제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무슨 그렇게 할 힘이 있어야지. 여수시는 가급적 이순신의 이름을 상호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 상호 사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올봄 유독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돼 채소류 작황이 부진합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둔 배추는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고 강풍과 잦은 비로 보리 등 밭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봄 배추밭입니다. 잎사귀는 푸르름이 짙어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잎끝부터 말라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봄배추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배추 속이 익어가질 않고 그대로 썩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일교차가 최대 15도에 달했습니다. 예년비의 날씨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추 작물들이 이렇게 생장점이 많이 저하되고. 피해가 발생한 면적은 해남 진도 지역 봄배추 재배 면적의 15% 정도인 300헥타르로 추정되지만 다음 달 수확이 시작되면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중간상에게 밭대기로 판매하고 계약금을 받은 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약금을 받았는데 유통인들은 이제 상인들이 계약금을 반환을 해주라.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계약금은 지금 농사진대로 다 들어갔는데. 또 올봄 잦은 비와 강풍으로 수확을 앞둔 밀과 보리에서는 쓰러진 피해가 속출하고 산지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파는 물론 고추밭에서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교회 3층에 70대 여성 1명이 있었지만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거리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배터리가 자연 발화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쯤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나 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 둔 낚시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한낮 폭염에 차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배터리가 자연 발화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글꼴 저작권 분쟁이 광주 전남으로도 번질 조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글꼴 디자인 업체로부터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증명이 잇따라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에 대한 소송에서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번 주말 예술야시장이 취소됐습니다. 대인예술시장 사무국은 시장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년 부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들을 애도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예정된 야시장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말부터 열리는 6월 야시장은 가장을 주제로 가장의 역할과 가족애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수리다리 캐릭터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50일을 앞두고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튜브 인형에 대회 성공을 바라는 응원 문구를 적어 광주천에서 띄워보내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수리다리 캐릭터가 힘찬 레이스를 펼친 것처럼 수영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돼 광주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수영축제가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SOC 복합화 시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SOC를 주도적으로 선택해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생활 SOC는 공간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문화시설과 공원 등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배우 유해진 씨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영화 택시 운전사에 출연해 지역과 인연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의 조예가 깊은 배우 유해진 씨를 디자인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유해진 씨는 디자인 비엔날레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등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별세한 고 김홍일 전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열린 안장 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습니다.